건강과 위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, 잘못된 위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어요. 자,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공감과 위로를 다시 배울 때 필요한 우리의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자, 그럼 제가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해 드릴게요. 자, 그런데요.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. 다른 사람들은 이 위로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 하실까? 좀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어요. 그랬더니요.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올렸더라고요.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.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이라면 이 학생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?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. 친구 위로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. 친구가요, 부모님한테 맞는데요. 저는 친구에게 위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친구는 부모님에게 더 맞을까봐 일부러 대들지는 않는데요. 부모님에게 맞을 때마다 저에게 알려주는데 누구한테 자기 힘든 거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친구를 어떻게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. 이 사연만 봐도 좀 그렇죠. 속상하시죠? 어떤 사정일까? 어떤 마음일까? 뭐 심하진 않을까? 심각하진 않을까? 뭐 여러 가지 저도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요. 만약에요,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이럴 때 친구한테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해요?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? 뭐 힘내라고 말한다던가, 야, 나도 우리 엄마한테 맞아, 뭐 이런 얘기. 그런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 기억하시죠? 우리가 위로를 다시 배울 때 기억하면 좋을 세 가지를 좀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여러분. 내가 네 맘 다 안다.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우리가요, 이제 누군가 대화 나눌 때요, 상대의 사정을 조금 듣고 나면, 뭔 말인지 알겠다. 나도 그런 적 있어. 우리가 너무 쉽게요, 상대를 이해한다고 넘겨짚는 것은 아닐까요? 제 사례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. 제가 이제 워킹맘입니다. 아들만, 어린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. 집 일 이렇게 사니까요.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요. 제가 이제 새벽에 집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도 못 먹어서요. 시리얼을 대충 먹고 때우려고. 근데 내일 또 새벽같이 아이가 소풍을 가야 돼서 김밥도 싸야 되고. 근데 그 시리얼이 막 먹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. 너무 힘들다. 막 이러면서. 와, 이 워킹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게 아이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어떤 생명에 대한 무게감, 책임감, 뭐 그런 걸 굉장히 유난히 좀 크게 느꼈던 밤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러고 며칠 후에 제가 20년 지기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. 근데 좀 믿을 만한 친구를 만났으니까 제가 좀 징징거렸어요. 야, 며칠 전에 내가 눈물 젖은 시리얼을 먹었다. 이러면서 막 썰을 길게 풀면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제가 그런 말 왜 했을까요? 제 애를 뭐 대신 키워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저한테 무슨 금쪽 같은 솔루션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니죠. 그냥 제 마음 좀 공감해달라고, 위로해달라고 그런 거였어요. 그런데요, 제가 좀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요, 네 마음 좀 알겠다.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놀라웠어요.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아이도 없거든요. 그냥 싱글이에요.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? 좀 의아했으나 안다고 하니 좀 드러나 보자.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. 야, 내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잖아. 내가 아침에 걔네 밥 주려고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? 이제 이러면서 강아지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. 집에 가고 싶었어요. 차라리 아는 척이나 하지 말지.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저는 20년 지기 친구니까 이야기했어요. 네가 그 말을 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공감받지 못하는 것 같다.
그리고 저는 또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또 그 친구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우리는요, 누군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. 그것이 가족이어도 내 배에 아파난 내 새끼라도 우리는 누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. 우리는 각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아주 고유한 독특한 생명체들이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위로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, 내가 다 알 수 없다.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. 이걸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. 그렇다면 내가 좀 알려고 노력해봐야지.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질문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봐서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인지 조금 더 이해해봐야겠다. 노력해봐야겠다.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.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우리의 공감과 위로가 더 깊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공감과 위로할 때 주의해야 될 두 번째는요, 이런 경우 있죠.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공감하기가 참 어렵죠. 그리고 아우 그럴 수 있지라고 끄덕여지지 않을 때 아우 너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막 가르치죠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. 마음을 달리 먹어라.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. 아무짝에 도움 안 되는 말들.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데요, 동의할 수 없어도 위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본래 공감이라고 하는 게 동의와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. 공감의 진짜 의미는요, 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.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. 며칠 전에요, 이제 저희 선후배들이 이제 3명이 모여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요. 이제 제 앞에 앉아있는 후배가요, 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엄청 화가 나서 부모님한테 속상한 이야기를 저한테 다 뱉어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저는요, 진짜 막말로 아버지 돌아가셔도 별로 후회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만큼 너무 힘들어요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 후배 앞에 마주 앉아있는 저희 이제 2명은 선배 입장이었는데 둘 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.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옆에 있던 친구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었죠. 저희 머릿속에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? 저러면 후회하는데 이런 생각 들었겠죠.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?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말 하면 도움 될까요? 전혀 도움 되지 않아요. 사람은요, 내가 진짜 경험해 봐야 배우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. 누가 말해준다고 그걸 몸으로 깨닫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것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하겠어.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제 옆에 친구가 벌써 이미 말이 나갔어요. 야,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랬더니 벌써요, 후배의 낯빛이 싹 변하는 거예요. 잔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.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실수하지는 않으시죠? 네, 동의할 수 없어도요,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. 말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. 또 하나 우리가 공감하고 헷갈리는 게 있죠. 바로 동정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누가 힘들다고 할 때요, 우리 이런 태도 취할 때 있죠. 이런 거요. 여러분, 주변 사람들한테요, 내가 진짜 힘들 때 속마음 잘 꺼내십니까? 나 힘들어. 나 좀 도와줘. 이런 말 잘하시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. 근데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. 그런 말들을요.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 하면 나를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. 나는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상대를 일방적으로 가여운 시선이죠.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.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우리는 누구나 웅덩이에 빠져요. 지금 그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다고
불쌍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. 그 사람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. 앞으로도 궁덩이를 빠져나가서 또 잘 해낼 거예요. 여러분이 그 기간 동안 그냥 버텨주시면 되는 거예요. 불쌍하게 보거나 상대를 보면서 내 처지를 위로 삼는 것,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. 와,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. 1번, 2번, 3번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요, 조언 너무 좋아하죠. 그냥 한마디를 너무 하고 싶어 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이 주시는 그 주옥 같은 조언과 충고는요,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웅덩이에 빠져나와서 그런 조언은 하실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빠져나온 이후에 그럼 좀 해볼까? 이렇게 다시 시작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조언과 충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. 조금 더 다양한 선택, 더 넓은 시각을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빠져있을 때는 아니에요. 사람마다 동기가 달라요.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다르다고요. 그렇죠? 그리고 사람마다요, 스타일, 컨디션,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,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, 이런 게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조언과 충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배울 그 공감과 위로를 해주면서 그냥 입에 짚어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어요. 그리고 만약에요, 이거는 진짜 알려주고 싶어. 참아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물어보세요. 내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좀 나눠도 되겠냐고. 내가 이 말 꼭 해주고 싶은데 준비됐냐고, 괜찮냐고 물어봐 주세요. 마치 우리가요, 누군가의 방에 들어갈 때 똑똑하고 문 열듯이요. 그래도 됩니까? 무작정 디밀지 마시고,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면, 해달라고 하면 좋은 선물 그냥 딱 1개 정도만 심플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공감과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. 여기서의 핵심은요, 상대를 주인공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내가 더 말을 많이 하거나 내가 더 감정이 앞서거나 이러지 말고 오로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태도를 갖는 것, 그것이 하나의 핵심이죠.